자, 우선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부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계엄 사과 문제로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앞으로 가야 하는데 당은 다시 과거 논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향자 의원은 어제 최고위에서 또다시 계엄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그러고는 과거에서 벗어나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변인님, 당내 이런 내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무거운 분위기 속에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내일이 바로 12.3 이제 계엄 1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끝나면 지금 법원으로 바로 앞에 가서 네. 이제 좀 기다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영장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정국이 굉장히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도 아마 거기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계엄이라는 사건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국민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에 정말 29번의 말도 안 되는 줄탄핵이 있었습니다. 그 줄탄핵으로 뭐 국무위원들 한 명 한 명씩 다 탄핵시키고 뭐 검사들 다 탄핵시키고 했지만 헌재에서 인용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탄핵을 정말 필요한 탄핵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예산도 완전히 다 깎아버리고 뭐 깎는 수준이 아니죠. 제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권, 인사권 다 건들면서 국민이 뽑아놓은 그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일을 못하게 발목 잡았지 않습니까? 거기 그 원인에 의해서 나온 것이 또 계엄이었다.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이 또 분명히 있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상 이런 계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겪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무작정 지금 사과 지금 이 얘기가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계엄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12.3 1년에 이제 다다라서 나오는 그 메시지에 대한 것이라는 게 이 결국 민주당의 폭주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삼권 분립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도들 이 국면에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체제 전복이라는 이 위기에서 놓여 있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을 봐주셔야 돼요. 그 야당으로서의 낼 수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을지 민주당의 프레임에 무조건 놀아날 일인 것인지 이것을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원인이 있었기에 계엄이라는 결과가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도 좀 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내일이 계엄 1년인 동시에 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것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과에 대한 메시지는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2명의 대통령을 배출을 했는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계엄의 원인이 된 민주당의 폭거를 막지 못해서 이번에도 또 계엄 그리고 탄핵까지 이어지는 그런 정국을 맞게 됐다라는 점을 당원들께 좀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사과도 계엄에 대한 사과도 저희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계엄이 있기 직전에 민주당의 폭거라든지 계엄의 원인이 된 25명에 대한 또 그 탄핵소추 남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관들이 총리니 다 탄핵하고 예산 삭감하고 온갖 폭거들, 입법 폭거까지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으면서 그때 전투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금 와서 계엄 1주년 되니까 어디 있다 갑자기 나타나서 계속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처럼 얘기하는 것이 우리 당원들로 하여금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좀 될 수 있다. 특히나 당시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전에 우리가 민주당에 대응하기는커녕 대항하기는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가열차게 당 내에서 지도부가 비판하던 모습에 당원들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일깨우면서 당원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무작정 사과만 외치는 이런 모습은 사실 진정성이 많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좀 힘을 모아야 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당 내부에서 내부 총질이 나오는 이런 모습 좀 답답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양향자 의원뿐만 아니라요. 김재섭 의원을 주축으로 30여 명이 이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따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라면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당 가능성까지 좀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당 가능성이 나올 만큼의 이 이제 액션, 행동들을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불과 100일 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로 하여금 선출된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뭐냐면 장동혁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왜 뽑힌 선출된 지도부에 대해서 흔들려고 드는지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누가 좋아요? 민주당만 좋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의 거대 양당이 이렇게 대립해서 이 대한민국 체제를 정말 살리냐 마느냐의 이 정말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렇게 지금 선출된 지도부를 흔들어가지고 민주당 좋게 하면은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뭐 맞습니다. 뭐 이제 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완전 이거 압박입니다. 진짜 압박하는 건데요. 아니 이분들이 사실상 이 이슈 말고 다른 이슈에서도 얼마든지 목소리 높일 수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도봉구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지난 부동산 대책에 그렇죠. 있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은 지역구 의원이에요. 네. 왜 이 도봉구 같이 집값도 많이 안 오르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묵냐. 도대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목소리 높일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런 방법 없더니 뭐 이 당내 이 이슈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 지금 우리가 외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항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힘을 보태서 단일 대응으로 한 목소리로 나가서 민주당과 싸울 생각을 해야지. 지금 왜 이렇게 이 단일 대우를 흐트리는 이런 이제 행동들을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네, 또 국힘 내부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경선 룰 조정에 대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경선 룰을 국민투표 기존 70%에서 50%로 줄이겠다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이 좀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것 아니냐, 중도층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고 결국에 이 투표 선거라는 것은 1% 2% 많아봤자 3% 내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심은 전혀 챙기지 못하면서 중도만 부르짖으면서 저희 어장 바깥에 있는 것만 계속 신경을 쓰게 되면 당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당원들의 실망감도 매우 커질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른 때는 몰라도 우리 민주당이 지금 입법부, 행정부, 특검까지 어떤 전가위의 칼로 휘두르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있는 정황이고,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권리당원에게 100%를 줘야 된다. 사실 이런 여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심지어는 1인 1투표제를 통해서 대의원들의 권리를 뺏고 소위 개딸들에게 그런 힘을 몰아주는 그런 모습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왜 민주당이나 혹은 중도층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이고 우리 당심을 좀 따르자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은 기본적인 정당 정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저희 우리 당의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지금 한 3개월째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좀 당심을, 장동혁 지도부의 기조와 같이 당심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당 지표 상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 지지율 대비 후보들 개개인의 그런 지지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네. 지금 외연 확장, 뭐 중도 확장 이런 것들만 부르짖는 그런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우리 정당 지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당심을 계속 챙겨야 되고 당심 위주로 우리가 선거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방해되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분당 얘기를 하고 사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해당 행위에 가까운 행위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경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저희 전당대회 말씀도 하셨는데, 당시 최고위원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고 싶으니까 이런 강성 메시지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던 그런 최고위원들이 당선되고 나서는 당원들을 가리키려고 하고, 심지어는 당원들을 향해서 극을 하고 치부하면서 내쫓으려고, 당원들이 당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내쫓으려 하고 가르치려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방선거는요, 일 잘하는 사람 뽑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지방선거들의 선거 트렌드를 한번 보면, 투표 경향들을 한번 보시면 교차 투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조건 뭐 정당일이라고 해서 일자로 쭉 내리찍는 그런 투표 이제 안 하시고요. 우리 지역에 일 잘하는 사람 많이 뽑는 그 교차 투표 성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실 뭐 중도, 확장, 뭐 당심 이런 문제, 사실 이 정치의 고관여층들의 이 한정된 이슈지 사실상 우리 시민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구글 트렌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뭐 사과 요구라든지 이런 뭐 당신 뭐 몇 프로라든지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그래서 내 피부에 닿는 정책이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로 이슈를 소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심이 몇 프로인데 이것을 중도층을 잡느냐 안 잡느냐의 문제는 아주 그냥 소수의 이슈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양 당의 뭐 모든 선거판이 중요하겠지만 서울시장만 놓고 보면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 지지도가 뭐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면 거의 네. 더블 스코어로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오세훈 시장 일 잘해서 그런 겁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하면서 뭐 기후동행 카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기후동행 카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탄소 배출 그런 거 효과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은 피부에 와닿는 게 또 뭐였을까요? 보라매 공원 같은 거. 그 보라매 공원을 굉장히 이 국가 정원으로 만들고 하면서 국가정원 박람회 작년에 그 지역의 매출이요 200% 올랐대요. 이렇게 경제 살리고 살기 좋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 잘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뽑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 안에서 경선을 통해서 이 선출직 공직자 추천을 하는 공천에 대한 룰은요. 아니 정당이 정당심 반영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전 전혀 이것을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싫어하는 것. 뭘 싫어하느냐. 부동산 대책 이런 거. 네? 싫어하잖아요. 내 피부에 와닿는 거. 아니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집 좀 있으면 몇 년 후에 살려고 계획 세워놨는데 대출 다 맞고 이런 거 피부에 와닿는 거 싫다는 거죠.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아요. 막 이런 거. 코스피 지금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경제적인 문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시민들께서 여기 뽑을까 저기 뽑을까 판단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거 뭐 당 내의 경선 룰이 얼마 됐다. 이거 가지고 중도를 확장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선은 뭐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더블 스코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또 민주당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중기 특검에서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또 그 비용 3,300만 원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사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의 시정 실패를 위한 TF를 또 만들기로 했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입법부 행정부를 통해서 선거 개입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감을 표하고요. 저는 이번 이 억지 기소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미 정치적 타격을 심각하게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국민들 보시기에 상당히 부적절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그 혐의는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서 명태균 씨에게 대납을 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납한 그 어떤 물적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보통은 핸드폰을 정치인들이 이제 수사할 때 제출을 하게 되면 핸드폰이 없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새 폰을 제출하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10년 동안 사용했던 8개의 핸드폰을 전부 포렌식하라고 특검에다 넘겨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대납을 하거나 여론 그 조사에 오세훈 시장이 개입한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억지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국민들도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심을 갖고 또 보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특검이 그동안 무리하게 계속 이런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네. 지금 최상병 특검만 해도 10개 던져가지고 하나 구속이 될 정도로 그냥 기각이 되든 안 되든 그냥 특검이 무조건 날리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이 역풍을 우려해서 이번에도 구속영장 던졌다가 괜히 이제 오세훈 시장에게 우리가 키워주는 식이 되면 안 돼, 이슈를 키워주는 식이 되면 안 되니까 본인들도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 발 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나온 타이밍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서울시장 공천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어떤 대책이고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기소라고 보고 있죠. 뭐 거의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이중대, 그 민주당에서 용역 준 거 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아주 그런 기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준기 이 사람이요, 특검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본인이 직접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리가, 계좌 쓴 것만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본인도 본인 계좌 그런 식으로 썼잖아요. 뭐 초등학교 동창이었나요? 뭐 어느 동창인가 그 정보를 듣고 상장 폐기 직전에 그 주가를 팔아가지고 굉장히 의욕을 사고 있는 그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이 특검을 내려오니 많이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계속 지금 특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오세훈 시장 기소를 한 겁니다. 아니, 오세훈 시장 8개 핸드폰 다 냈습니다. 포렌식 다 했어요. 그 어디에도 명태균 씨와의 주고받은 문자 없고요. 뭐 본인들이 주장하는 뭐 대납 뭐 이런 내용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기소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만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편파적인 기소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기소됐대 라는 것만 해도 이거 정치적 타격을 이미 입은 겁니다. 굉장히 스크래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선거 개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이 민중기 특검이 정말 특검이 정권의 장난감이다, 뭐 놀이개다, 이렇게 수없이 비판을 했었지만 이렇게 끝끝내 정말 본인들이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것을 아주 만천하에 드러낸 그런 기소라고 보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을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지금 안달 같아요. 뭐 김민석 총리의 뭐 문체부 장관의 뭐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다 때리고 있는데 끝끝내는 이렇게 특검까지 나서서 때리는 거예요. 결국 지방선거 있기 전까지는 뭐 갖다 붙다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그냥 기소만 일단 해놓고 보자는 식인데 이 대단히 역풍 불 것입니다. 대단히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민주당에 이어서 특검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누는 그런 모습 짚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지금 추경호 국힘 의원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죠. 아까 전에 대변인님 이거 끝나고 방송 끝나고 바로 법원으로 달려가실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게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구속이 나오면 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상 공세를, 또 반대로 기각이 나오면 또 조희대 사법부 비판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영장 심사에 이어서 내일 계엄 1주년이 되는 날에 맞춰서 심사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이 영장 결과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기각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일단 이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이게 11월 3일 날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청구가. 그런데 국회에서 이거를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그해 23일이 지난 26일 날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계엄일에 맞춰서 그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힘입어서 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태도로 볼 수 있겠고요. 둘째로는 지금 그 특검이 범죄 혐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드러난 사실들이 없어요. 결국 두 가지 그 사안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장소를 계속해서 변경했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내용이 문제가 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내용 모두 물리적인 그 물적 증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결국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거나 통과되거나 어떤 게 나오더라도 본인들이 꽃놀이패가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예컨대 영장이 통과되면 그냥 그대로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국민의힘을 해체하거나 해산 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쭉 끌고 가면서 이 마타도어를 뿌리는 데에 집중을 할 것이고요. 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 얼마 전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부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또 몰고 갈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특검에 이어서 공수처에 이어서 특검에 이어서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완전히 파괴하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대한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고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장동익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는커녕 개파 정치를 펼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유감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힘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이번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고 영장실질심사 대부분 밤늦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 동틀쯤 될까요? 이제 12.3 1년에 맞춰서 마치 이제 이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 정치적으로 절대 이것을 판결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민주당이 정말 그 시기 미묘하게 그 시기 일부러 맞춰서 지금 가결시켜서 올린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것이 인용이 된다면 정말 개탄스러운 사법부의 이 사망의 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도 우리 이제는 대변인과 같이 100% 기각될 것이다. 기각되어야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각이 되면요. 이 민주당의 이제 내란 프레임인 거죠. 결국 이 내란 몰이했던 내란 파리를 했던 이 모든 프레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저는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계엄 당일날 결국 뭔가 모의를 했다. 사전에 모의를 해서 투표도 못하게 했고 그래서 너네들이 내란 정당이다 라는 논리를 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기각이 됨으로써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명분을 갖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똘똘 뭉쳐서 싸워내야 됩니다. 대여투쟁에 정말 기치를 올려야 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각이 나오는 순간에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아마 그런 쪽으로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법원 앞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추경호 원내대표님의 지역구인 그 지역구에서 대구에서도 올라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구속해버리겠다는 그 영장과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그곳에 계시는 것으로 알아요. 정말 오늘 날도 추운데. 그러니까요. 네, 날씨가 이 밤에 너무 추워서. 찬 바람을 맞으면서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기 위한 그 목소리가 한데 모일 텐데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대변인님도 지금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가신다고 했는데 좀 추위에 단단히 무장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추경호 의원의 영장 결과 발표 그리고 또 이어서 이번 주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형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심리까지 줄줄이 이어집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예고해왔던 총공세가 이번 한 주에 몰린 상황인데요.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할 이제 국민의힘의 계획 또 이런 위기의 한 주에 대한 내부 반응은 또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김병기 원내대표의 내란특별재판부 발언에 이어서 지금 뭐 법관을 증언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고 압박하고 있는 사실 이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민주당에서 뭐 그동안 뭐 대법원장에 대한 가짜 노치록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마타도를 펼쳤음에도 국민적 여론을 사실 끌고 오지 못했었고 그런데 못했었는데 그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이번 12월 3일 이후로 국민의힘에 대한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펼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사실은 야당으로서 소수 야당으로서 지금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지금 강행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들만 통과를 시키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탄압을 하는 그런 스탠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법사위를 떠나서 국회 전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내에서 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원외에서 이렇게 규탄 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당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민주당의 큰 그림, 이 세계관, 이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이 세계관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데 저희가 총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걱정되는 게 사법부 압박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요. 정말 슈퍼위크라는 표현을 쓸 만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이제 12.3 1년을 즈음한 앞뒤로 굉장히 힘든 이제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사실 예견은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함께 대여 투쟁에 나서자라고 했던 것이죠. 지금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제 전원에 의하면 국민의힘 전원 명의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무죄를 주장한 어떤 탄원서를 지금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국민의힘 전원 의원의 뭐 이렇게 명의로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조금 뭐 정말 100번 양보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 사법부를 탄압한다고 해도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것을 또 막아설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무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탄압을 넘어서 거의 총칼을 들고 우리의 목 앞까지 온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애헴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정말 이 무기를 손에 든 그 심정으로 함께 싸워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이 와중에 여러 가지 본인들의 목소리는 조금만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를 믿고 함께 대여 투쟁에 나서주기를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